WBC 약점이 안 보이는 일본 대표팀이 일본 대표팀이 29명의 일단은 그러니까 30명의 자리인데 일단 29명 발표했죠. 그렇죠. 지금 한 자리 남았습니다. 뭐 메이저리거 다 들어오고 엔트리에 플러스 한 명. 이게 일단 보스턴 레드삭스의 외야수죠. 요시다 마사타카가 들어올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역대 최강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 지금 메이저리그 선수가 최다 8명. 그렇죠. 2009년 대회 5명을 넘어섰죠. 이제 그만큼 굉장히 강력한 전력을 꾸렸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메이저리그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본 프로야구 소속 선수들도 굉장히 강력해요. 뭐 당장 홈런 40개 쳐낸 사토 테루아키가 베스트 나인의 이름을 못 올렸거든요. 예, 예상 베스트 나인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만 봐도 일본 전력이 정말 강하다. 그리고 선발 투수도 세컨 유닛이 됩니다. 세컨 유닛. 네, 그만큼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바타 감독이 이번엔 뭐 NPB 선수들도 중요하겠지만 메이저리그 선수들 다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팀을 꾸렸는데 네. 뭐 사실은 디펜딩 챔피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디펜딩 챔피언이고 지금 그 당시의 멤버보다 오히려 더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게 일본 대표팀의 베스트 라인업을 예측을 한 게 있어요. 그 네. 일본 매체에서 오타니 그리고 곤도 겐스케, 스즈키 세이야, 네. 3, 4, 5번이 스즈키 세이야, 무라카미 무네타카, 오카모토 카즈마예요. 어디 가도 걸려도 가겠네요. 그 다음에 뭐 마키슈고, 코즈노 카이토 이런 선수들이 뒤를 잇는데 진짜 사카모토 세이시로 정도 빼고는 네. 쉬어갈 타순이 없어요. 지금 봤을 때는 정말 강력합니다. 예. 이거 뭐 연패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그렇죠. 보이네요. 굉장히 네, 강력해 그렇죠. 보이고요. 일단 뭐 곤도와 마키도 20개 이상 쳐낼 수 있는 그렇죠. 파워, 정확성. 그 슈터 우쿄는 1루까지 3.8초 만에 뛰는 아이고. 선수입니다. 네. 진짜 엄청난 선수들이 많아요. 네. 이런 팀을 상대해야 되는 게 사실은 뭐 우리는 사실 우리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한일전도 있고 만약에 이제 더 올라가게 되면 일본과 또 대결을 해야 되는데 야 이게 일본 작정하고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역대급 멤버라고 감히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역대급 멤버라고 보고요. 지금 선발 투수도 1, 3선발이 야마모토, 키코치 유세이, 스가노 토모유키예요. 이야. 네. 그리고 4선발이 이토 히로미라고 네. 니온엠에서 굉장히 잘 던지는 그렇죠. 투수인데 네. 5선발로 예상되는 선수가 누구냐 하면 투타 겸업이 가능할 경우 오타니예요. 오타니. 예. 그러니까 이 선발 첫 번째 유닛도 굉장히 강력한데 두 번째 유닛도 일본 프로야구에서는 정상급 선발 투수로 활약했던 선수들 그렇죠. 다 150km대 중반의 강속구와 스플리터 던지는 투수들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니까 야 진짜 쉽지 않겠다 이거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마운드도 탄탄하고 심지어 제가 저 울보 프로 때 보니까 불펜이 거의 다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갖고 있는 말도 안 투수들이에요. 그렇죠. 뭐 각 팀의 마무리 네. 그리고 최대한 뭐 이제 팔에 나오는 세럼맨 네. 그리고 이제 구위들이 좋아요. 그리고 형태들이 좀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좀 다양한 형태의 투수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좀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미국 팀이 지금까지 이제 6번째 WBC를 하게 되는 건데 네. 미국 팀은 또 자기네가 지금 역대 최강이라고 그러고 또 실제 멤버들이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미니커도 멤버가 좋은데 그렇죠. 마운드까지 감안을 하면은 그래서 미국한테 더 우세점을 주는 거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양대 리그 사이 영이 다 나와요. 맞아요. 이런 경우 없었습니다. 네, 없었기 때문에 미국 팀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수성을 해야 되는 일본 입장에서도 더 선수들이 약간 우리가 여기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야마모토 같은 선수도 팀에서는 좀 쉬어라. 너 너무 무리했다. 하지만 결국 나오게 되는 거고 네. 이러다 보니까 역대급의 라인업이 짜였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23년 WBC가 너무 극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사실 네.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번 WBC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네. 뭐 오타니를 볼 수 있다는 것도 물론이지만 일본과 미국의 리턴 매치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본의 개투진을 좀 면면을 보니까 좌투수, 우투수 그리고 3쿼터 사이드암 그리고 다 사이드. 있는데 다 네. 150km대 그렇죠. 중반의 다 넘어요. 평균 구속을 던져요. 뭐 오타타이세이, 뭐 타이라 카이마 이런 선수들이 그렇죠. 엄청난 선수들이거든요. 리그 내에서는. 네. 근데 이 선수들을
국제 경쟁력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해서 좀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일종의 그 선수들에게는 그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미국 쪽이겠습니다. 쇼케이스 쇼케이스가 선수죠.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뭐 진짜 미국 팀도 이번 대단합니다. 네. 미국 팀도 대단한데 와 이게 뭐 만만치 않은 팀들과 경쟁들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뭐 아까 우리 댓글창에 어떤 분은 일본은 인정하고 네. 대만전에 우리 좀 올인을 대만 해야 되지 않냐. 호주전을 어떻게 하느냐가 네.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호주한테도 사실 지난번에 그런 경우가 벌어졌지만 그렇죠. 이번에 벌어진다? 그럼 2라운드 무조건 못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현실적으로. 그게 맞기 때문에 저는 근데 호주까지는 잡아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일본하고 대만의 승부를 걸어야 되죠. 네. 데려야 되는데 뭐 월브 오픈을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그러면은 분배를 해서 일본하고 대만전에 그러니까 결국 이건 투수력입니다. 결국 네. 투수를 분배를 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한 팀,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한 놈만 때려. 올인. 예, 거기에 한 팀에 올인을 할 네. 것이냐 이거를 좀 판단.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원태인과 곽빈을 쭈루로 다 붙이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쫙 붙여서 한 팀에 다 몰아가지고 거기서 승부를 걸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다 떼서 가서 적당히 분배를 해서 한번 다 해볼 것이냐. 네. 지금 제가 볼 때 그런 전술 짜는 게 전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렇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일본 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대만 팀도 역대 최강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요. 이런 맞아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우리가 저 일본전이 먼저고 그 다음 날 낮 경기예요. 12시에 대만전이죠. 예. 네, 대만. 이게 체력적으로도 계속 그럼요.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일본전이 금요일 7시 경기, 저녁 7시 경기인데 대만전이 이제 토요일 12시 경기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사실 그 주말 경기를 하다 보면 하루 저녁 경기 하면 2시 정도에 하는데 그렇죠. 네. 12시에 경기가 12시.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더 대만전에 집중할 것인가, 일본전에 집중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조금 더 머리가 아파진 상황인데 참 일본의 지난 프리미어십에서 조금 집중하다가 네. 대만에게 일격을 당한 것처럼 맞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한쪽에 조금 더 승부를 확실하게 거는 것이 그리고 확률이 높은 대만 쪽에 뭐 일본전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식으로 이제 좀 부담 없이 준비하는 게 네. 조금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본선 1라운드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마인드로 준비하는 게 가장 그렇죠. 좀 효과적일 것 같고 일본을 잡으면 당연히 2라운드 진출 확률은 그만큼 그렇죠. 높아지겠죠. 그럼요. 그런데 그럼요. 일본에 올인을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뭐 가위바위보로 져야 질 수 없다 이런 게 한일전인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과 한국의 격차가 커졌다는 걸 맞아요. 이제는 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역대 최강급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일본 대표팀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 한국전 선발로 지금 저 기쿠치랑 스가노 뭐 얘기가 쓱 나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야마모토를 첫 경기 초전, 그 초전에 대만전과 내고. 대만전에 던지면 8강전에 나올 수 그쵸. 있다. 이 계산을 하고 야마모토를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게 이바타 감독의 계산이거든요. 그럼 한국전은 키코치 유세이나 스가노 토모유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다 좋은 투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스가노 같은 선수는 사실 이제 나이도 있고 전성기가 좀 살짝 지났어요. 그래서 예전의 구위는 아닙니다만 또 작년에 이제 볼티모어에서 뭐 이렇게 하고 던지는 것도 보고 했는데 네. 워낙 좀 노련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변화구 특히 뭐 포크볼 같은 거에 또 워낙 또 능한 선수기 때문에 또 국가대표 경험도 풍부하고 네. 뭐 만만한 선수가 하나도 없고 저는 일본 팀의 최대 강점이 두터움이에요. 좋아요. 두터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팀하고 전력 차이가 제일 느껴지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표팀인데 예전에 저희가 WBC 1, 2회 대회 때 했을 때 그때 김인식 감독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는 이 팀 하나를 꾸릴 수 있어. 그다음에 이 팀이 되게 좋은 팀이라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82년생들이 주축을 이룬 그렇죠. 역대 그 최강의 멤버 아니냐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일본이 그런 느낌이고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마운드도 좀 그렇고 같은 대표팀인데 지난번 작년에 교류전 보신 분들 네.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투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경기 흐름이 완전히 확 그렇죠. 바뀌는.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이 지금 그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아까 물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정부수 끌려간다. 저는 일본 팀의 유일한 약점이 수비예요. 이게 예전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인데 이쪽이 지금 수비입니다. 수비고 외야 같은 경우도 오타니를 무조건 지명타가 쓰게 되잖아요. 예. 스즈키 세야가 외야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이거는 구멍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스즈키 세이야가 포구에는 굉장히 좀 약점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는 상당히 예, 강하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야 쪽도 공격을 앞서는 선수들은 수비가 좀 떨어지고 그래서 수비 선수들이 뒤에 앉아서 벤치에 있다가 우르르 나와서 나중에 이기면? 앞서 있으면 그 선수들 다 쓰면서 수비 강화해 버리고 우리도 그런 야구 잘하잖아요. 네. 그런 야구를 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뒤지는 경기, 끌려가는 경기를 하게 되면은 뒤집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유격수를 또 주목을 해야 돼요. 유격수가 항상 일본은 사카모토였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사카모토가 계속 해왔는데 네. 이번에 유격수로 유력한 선수는 코조노 카이토입니다. 맞습니다. 히로시마의 소속 선수고 네. 지난 시즌 센트럴리그 타격왕 네. 그리고 유격수로 수비 자체가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다고 바로 평가를 그거죠. 받지만 네. 어깨가 굉장히 강하고 그렇죠. 그래서 겐다 소스케가 후보로 대기를 하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수비를 일본의 수비는 사실 굉장히 탄탄한 축에 그럼요. 속한다고 항상 평가를 네.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수비보다는 확실히 공격과 정말 확실히 이기는 야구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춰놨어요. 그렇죠. 일본이 그걸 또 어떻게 뚫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 저는 좀 궁금합니다. 이바타 감독의 전술이 딱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인다고 할 수 네. 있는 게 마운드에 한 자신감이 되게 있어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펜이 상당히 두텁고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공격으로 점수 뽑아내면 뽑아내고. 마운드가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걸 제가 이번 대표팀 구성 보고 느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진짜 일본이 지금 포수를 그래서 사카모토 세이시로랑 나카무라 유헤이를 넣어놓은 네. 게 네, 바로 그 그거죠. 포수는 진짜 수비를 확실하게 하는 선수가 있어야 된다는 판단에 네. 넣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팀을. 너희는 안 쳐도 돼. 네. 우리 투수들 편안하게 그렇죠. 맞습니다. 마음껏 던지게 해줘. 이거 딱 이런 느낌이죠. 네. 이런 팀을 상대해야 되는 게 우리에겐 뭐 어렵긴 합니다만 뭐 언제 한일전이 편했던 적이 있나요? 한 항상 번도 힘들었죠. 없었죠. 없었죠. 그래서 뭐 대표팀의 입장에서는 뭐 계속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전승을 하지 못하면 조에서 1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게 설사 이기다 하더라도 남은 호주와 대만전에서 지게 되면 아우. 조별 예선에 탈락하기 때문에 그건 악몽이죠. 결국엔 일본전에서 당연히 이기는 거는 너무나 바라는 장면이지만 확실하게 진출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보이고요. 사실 뭐 조별 2위를 하게 된다면 저희가 이제 본선에 올라가서 도미니카를 만날 확률이 가장 높아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냥 전승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표팀에게는 우선 숙제가 되지 않을까. 저도 아까 일본을 이기고 대만 호주한테 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이거 슬램덩크 북산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장 많은 경기를 이길 수 있는 작전을 세우는 게 아니 저 너무 앞서 나가지 말고 우리 도미니카는 나중 생각합시다. 추후에 일단 추후에. 가고 봅시다. 일단 저쪽에. 마이애미를 갑시다. 네, 마이애미를 가는 게 가고 우선이. 봅시다. 론디포 예. 좋대요. 그러니까. 론디파크. 아니 그리고 가고. 도미니카 하게 져서 우리들이 차라리 기억은 뭐 베네수엘라였지만은 우리가 그때 베네수엘라 이길 거라고 아무도 그럼요. 예상하지 오, 않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게 우리가 지금 세계 대회 연속 1라운드 통과를 못 하고 있잖아요. 네. 일단 당면한 문제는 네. 1라운드 통과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미 일단 가고 보자. 장몽을 깨트리자. 예. 일단 그러면 또 그거죠. 기세도 올라가고. 그럼요. 예. 그래서 우리 댓글창에도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기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 2회 대회 좋았을 때 보면 그러니까 뭔가 일본에게도 그때도 전력으로 뭐 우리가 완벽하게 아유, 앞서진 않았는데 그럼요. 경기의 흐름을 우리 선수들이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WBC 대진 1차전이 체코랑 붙는 것이 조금은 긍정적이라고 보는 게 네. 지금까지 있었던 WBC 예선전 1차전에서 거의 다 좋지 않았어요. 다 이제 패배를 하면서 이제 맞아요. 떨어졌기 때문에 지난 체코전에서 우리가 체코에게 조금 확실히 앞선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작은 조금 기분 좋게 할 수 있겠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뭐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일본에 가서 간답니다. 현장 영상을 간답니다. 찍어 오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꼭 마이애미 갈 수 있도록 대표팀이 오늘 옷도 입고 왔는데 네. 꼭 도쿄에 가서 제가 좀 좋은 기운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에 가시면 송재우 위원 보실 수 있어요.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연락해요. 네, 네. 제가 한일전은 티켓이 없어서 도쿄동 밖에서 아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게임은 말씀하신 대로 3월 5일 저녁에 진행되는 체코전이 첫 게임입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그렇죠. 우리가 일본하고 대만전 합니다만은 일본은
대만하고 우리 경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도 지금 왜냐면 지난번에 그 패배 네. 프리미어 12에서 패배가 상당히 지금 기억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대만도 결코 지금 만만하게 일본도 상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뭐 우리만 불리한 건 아니라고 아, 그럼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일본 대만전은 이제 3월 6일 저녁 7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아마 대만전 신경 많이 쓸 테니까 우리는 이미 대만에게 그러니까 일본에게 한 번 진 대만 상대에서 이기면서 조 2위로 올라가도 일단은 마이미를 가자 이런 생각을 갖고 따뜻한 마이애미. 예. 네. 마이미 따뜻하죠? 따뜻하죠. 예. 2월 6일에 이제 엔트리 발표. 네, 국가대표 최종 엔트리가 발표나죠. 예, 기자회견도 하고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이 네. 선수가 왜 선택을 받았고 어떤 점에서 이런 엔트리를 선발했고 이런 게 2월 6일 날 기자회견에서도 다 나올 거기 때문에 그날 또 그 기사 창을 한번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럼요. 네. 2월 6일이면 딱 일주일 후입니다. 네. 금요일에. 크보 코너의 메인 주제가 되겠네요. 아 그럼요. 그날은 뭐 거의 특집이죠. 그렇죠. 뭐 그날 사실 올림픽이 시작되는 날인데 그로와 동시에 WBC 대표팀 명단이 나온 날이기 때문에 야구 팬들, 뭐 다른 스포츠 팬들 다 기쁜 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면 좋은 결과로 여러분을 또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예. 약점이 안 보이는 일본 대표팀. 약점이 있어요. 수비가 안 좋다니까. 네. 옛날 같은 수비 강력한 네, 선수들이 옛날에, 베스트 라인업에 포진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맞아요, 네, 맞아요. 마키와 고조노는 사실 불안 요소가 있다고 봐요. 저는. 네, 맞습니다. 약점이 안 보이는 일본 약점이 있다고 그러셨으니까